광양경제청 구봉산 전망대에 오르면 저희 산단을 전부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파란색 뚜껑. 네. 유촌산단에 위치한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국내 최초의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자동차 소재 전문 제철소로서 강판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나눠보면 첫 번째, 고로 사업. 현대제철의 메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로 사업은 열연, 냉연, 후판, 성강 등 주로 자동차, 조선, 건설에 쓰이는 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의 고로로 연간 1200만 톤 생산 능력을 갖췄고 현재 원스톱 생산 공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로 사업. 철 스크랩을 전기로 녹여서 철근, 형강, 투스강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연간 1200만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전기로 생산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뜨는 그린 유지 사업과 관련이 높은 사업이죠. 예전에는 전기로 사업의 매출이 좋지 않아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전기로 사업의 현황은 어떤지 뒤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 번째, AP 오토모티브 강간 사업. 연비 절감을 위한 차체 경량화, 안정성을 고려한 내충격서 강화를 위해 TWB 하이드로포밍 핫스태핑 공법을 적용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생산 제품으로는 경량화 부품 강간이 있습니다. 이제 각 사업별 매출 비중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판재 51.32%, 그 다음은 봉영강 33.73%, 반제품, 부산물외 6.63% 됩니다. 사업 부문으로 보면 고로 사업 다음으로 전기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페이지 내 현대제철은 냉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잠깐, 여기는 단순한 냉연 제품을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현대제철에서 신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관련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기존의 철골, 강교, 플랜트 등의 철구 사업 분야에서 벗어나 해상풍력 토털솔루션 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품질 관리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인 오스테드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만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비즈니스는 하부 구조물 제작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자켓, 해상 크레인, 제거바지, 해상 기상탑, 해상 변전소 제작 설치 등 총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 대비해 기존의 특수선 제작 기술 기반의 부유체 제작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 전략은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 목표 설치량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수준이고 현재는 1메가와트당 50억 원 내외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정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6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풍력단지 완공 후 운영하는 20년간 유지보수 시장까지 사업 보폭을 넓힌다면 해상풍력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해보면 여기 현대제철은 예전에 컬러 강판을 생산했었는데 최근에는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량이 저조해서 현대제철 측에서 과감하게 싹둑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정의 상태가 나아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 철강 사업이 아닌 해상풍력 사업으로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현대제철의 또 다른 미래 사업인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뭔 철강회사의 수소가 만들어지냐 하는데, 네, 만들어집니다. 고로에서 코크스를 만들 때 발생하는 부생가스 속 타르, 황, 벤젠 등 유해 물질을 걸러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때 추출된 수소의 순도는 99.999%라고 합니다. 이걸 5-9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소 전기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수소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생수소는 수소 전기차 충전, 반도체 정밀 클리닝, 제철소 제품의 산화 방지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현대제철은 현재 연간 3,500톤 규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25년까지 수소 생산량 10배인 연간 4만 톤 규모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기존의 고로와 전기로를 수소 환원 유동로로 설비 교체와 R&D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전기로 사업이 하향세를 타면서 매각 위기에 있었는데 친환경적 사업이 다시 각광받으면서 급부상하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일단 전기로 사업은 기존의 고로 사업에 비해 친환경적인 제철 방식입니다. 전기로는 철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기존의 고로 대비 온실가스 배출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한 철 스크랩을 재생해서 쓸 수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의 최근 실적을 볼게요. 현대제철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에 흑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1분기 실적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이유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를 경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빅사이클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쏠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건설 경기 회복과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부분이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최대 철강제 생산국인 중국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철강제를 감산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오르는 철강제를 잡기 위해서 단행한 것으로 아는데 반대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원래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이게 되면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4,511억 원으로 열연과 철근 공장 가동 중단에 피해가 있었지만 봉연강과 판재료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방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철강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서 다소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점차 철강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부담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은 ESG 경영을 추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ESG란 E,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사회, G, Governance, 지배구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진 투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가 중요해진 거죠. 지속가능한 발전 플러스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도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1월 14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폐해지 내 기업들도 점차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민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부분도 줄어들고 더욱 신뢰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로써 현대제철 이야기는 끝. 다음 시간에 봐요.